경매에 입찰하기 위해서 많은 물건을 검색하다 보면 흔히 마주치는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대지권 미등기입니다. 경지가 카페에서도 이에 대해 질문해 주신 회원분이 있어서 그 내용을 같이 공유하고자 합니다. 경매를 시작하면 낯선 용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 않은 용어입니다. 대지권 미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권 미등기는 대지권 플러스 미등기 이렇게 두 단어를 합친 말입니다. 따라서 대지권과 미등기를 각각 살펴보면 접근이 쉽습니다. 먼저 대지권이라는 것은 검색을 활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의 구분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해 가지는 권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지 사용권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 대지 사용권은 전유 부분이 속하는 일동의 건물이 소지하는 토지와 그 밖의 대지에 대하여 구분 소유자가 가지는 권리로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등을 포함한다. 한자도 많이 나오고 또 다른 생소한 용어들도 나와서 생각보다 말이 어렵게 적혀 있습니다. 쉽게 다시 설명하면 대한민국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다른 부동산으로 취급합니다. 땅과 건물을 엄연히 구별합니다. 토지만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건물만 담보로 대출을 받는 것을 보면 이런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매 물건 중에서도 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만 매각 또는 건물만 매각이라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 위에 있는 모든 건물은 토지 등기부 등본과 건물 등기부 등본이 따로 각각 존재합니다. 단독주택을 매수했다면 그 단독주택 건물 등기부 등본이 있고 그 단독주택이 존재하는 번지의 토지 등기부 등본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 존재하다 보니 아파트, 빌라, 상가 건물 등 하나의 토지 위에 여러 개의 건물이 집합되어 쌓아 올라진 건물, 즉 집합 건물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과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아파트를 살펴보면 아파트는 각 동마다 많은 호실들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주인이 모두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건물 주인들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고 있게 됩니다. 특정 범위를 각각 공평하게 나누기 힘들기 때문에 하나의 토지를 공유하며 다 같이 사용하게 되는 특수한 형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각각 주인들에게 특정해 줄 수 없어서 그냥 단순히 지분만 인정해주는 형태로 자리 잡아 왔습니다. 아파트가 지어진 토지의 총 면적에서 몇 평만큼씩 아파트 각각 주인에게 토지 지분을 할당해주는 방식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바로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토지를 같이 공유해서 사용하다가 매수, 매도 또는 임차와 같은 재산권을 행사해야 할 때는 일정 지분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럼 대지권 플러스 미등기에서 미등기가 남아있네요. 미등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개척, 미성년, 미완성, 미해결 등의 단어들을 들어보셨죠? 미등기도 같은 의미입니다. 아직 등기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집합건물 등기부 등본에는 대지권이 등기되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정상인데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
등기부 등본에 대지권이 미등기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대지권 미등기가 무엇인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럼 경매 물건에서 대지권 미등기라고 나와 있는 물건은 어떻게 대처하면 될까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대지권이 있으면 등기만 하면 정리가 되는 것이고 만약 없다면 등기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대지권 미등기라고 적혀 있는 물건을 경매에서 낙찰받는다면 그 이후에 대지권을 가져올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 판단의 열쇠는 바로 감정 가격에 있습니다. 감정 가격에 대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면 낙찰 후 대지권은 낙찰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대지권을 포함해서 가격을 정하고 팔았으니 당연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감정 가격에 대지 가격이 포함되어 있는지 살펴보시고 낙찰 후에는 법무사를 통해 대지권 등기를 신청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제 대지권 미등기 물건도 겁먹지 말고 잘 분석하시기 바랍니다.